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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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맞습니다. 추가 요청해주신 부분이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까지 Q&A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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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코드 리뷰를 요청 주신 거죠, 이번 시간에는.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한 장이 더 있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에. 네네, 잠시만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쓸게요. 네, 메일로 포트폴리오 요청 주셨던 것 같고, 네, 네, 접속 중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말씀해, 쉘리 네, 네. 프로젝트를 리피토링 원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 페이지랑 이 네. 페이지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코드 리뷰를 좀 받고 싶은데, 코드 네. 리뷰라는 게 저는 막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혼자서 막 짜서 포트폴리오 만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코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실무적인 관점으로, 왜냐면 저는 실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시죠. 우선 페이지 먼저 볼게요. 네, 쉐리 프로젝트에서 아키텍처 먼저 보면, 네, 음, 이건 저번에 피드백 드린 내용이긴 한데, EC2 하나에 네, 네, 톰캣과 MySQL, 그다음에 웹소켓이 같이 있어요. 네, 네,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S3는 왜 쓰셨죠? S3는 이제 GitHub 액션 써가지고 자르 파일 자동 배포하려고 이제 S3를 사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간 저장 성건가요? 자르 파일을? 네네. 이제 음, 자르 파일에 중간 저장 넣고 이미지랑 음, 네. 이미지도 이제 저장했었습니다. S3. GitHub 액션에서 바로 EC2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꼭 중간 저장소가 필요한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GitHub 액션즈에서 자르 파일로 만들어서 네.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S3가 왜 굳이 필요한지 중간 단계에서. 음, 바로 그냥 EC2로 배포하면 되는데 네, 여러 그게 가지 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짜야만 했는 이유가 있으시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 없다면은 그거에 네. 대한 사유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사유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네네. 저는 네. 그냥 자르 파일을 배포하려면은 S3가 필요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알아셔야죠. 이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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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정답을 네네. 확실하게 알고 개발하는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검증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녹이셔야죠. 네네. S3가 필요한 이유는 뭐뭐뭐엇이었고 실제 적용하지 않고 해보니 이런 에러가 났었다. 네네.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네요. 과정을 추가하자. 또 포트폴리오에. 네. 네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막, 네. 그, 막 이렇게 대용량 처리라고 해서 레디스랑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공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레디스랑 이런 거를 추가하면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레디스를 추가하면 네네네. 좋냐? 네, 이게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네네. 레디스가 무엇인지 아셔야겠네요. 레디스는 무엇이죠? 어, NoSQL로 이제 대용량 처리를 하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어, DB 네. 자, 기술로 알고 네. 있습니다. 우선 레디스를 공부해보고 적용시켜보는 게 먼저겠네요. 네네. 근데 항상 레디스가 필요하냐? 또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그 상황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짧은 한 시간 네. 안에. 그래서 네. 레디스가 왜 필요한지, 레디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우리 스프링 부트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레디스를 연동시켜주는 거고, 실제 언제 써야 될지를 고민하셔야죠. 네네. 레디스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메모리 DB로
조회, 보통은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합니다. 조회 성능이 왜 높아지냐? 디스크에서 조회하면 물리적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네네. 레디스는 캐시를 쓰나요? 그쵸, 메모리, 그러니까 아, 전자신호로만, 그러니까 대신 휘발성이 있겠죠. 전자신호기 네네. 때문에 휘발성이 되지만 네. 그 디스크 디스크로 조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신호를 안 기다리죠. 그래서 빠른 거예요. 네네. 네네. 이런 알겠습니다. 특징과, 그래서 언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인서트가 많을 때보다는 조회가, 인서트 비중보다는 조회 비중이 많을 때, 이걸 이제 네. 카디널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디널리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죄송한데 그 전공자셨나요? 네네. 전공자셨으면 DB 배우실 때 어, 네네. 데이터 중복도라는 거 아세요? 데이터 중복도. 자, 인덱싱이나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음, 카디널리티나 중복도에 네, 대해서는 잘 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아시면 되죠, 이제 찾아서. 네네. 중복도가, 데이터가 중복이 많을 때 인덱스를 걸어서 실제 조회 성능, 그러니까 중복도가 많다는 거는 중복도가 높다. 그건 카디널리티가 낮다. 그러니까 중복도가 높아야 조회 성능이 그 인덱스로 걸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이때 인메모리 DB를 써야 돼요. 근데 중복도가 낮을 때 다 레디스 넣는다? 그러면 불필요한, 레디스라는 거는 데이터 캐시에서 데이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리턴 시키는데 없으면 RDB까지 또 한 번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트워크 콜이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음, 그러면 네네.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아, 이런, 그러면은, 네. 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꼭 어떤 기술 스택을 우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 프로젝트 자체가 레디스가 필요 없으면 굳이 끼워 맞출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 전에 비즈니스 시퀀스의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인지를 어, 기획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네네. 그거를 이걸 어떻게, 우대사항에 껴맞춰 한다기보다는 기획서 자체를, 그럼 기획 자체를 우대사항에 맞춰서 개발했었어야죠.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아키텍처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알겠습니다. EC2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음, 거면 여러 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AWS에는 로드 밸런서가 무엇인지도 네, 찾아보시고 아키텍처 네,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네, 로드 밸런서가 하는 로드 밸런싱. 이게 대용량 트래픽의 키워드입니다. 네, 레디스도 될 수도 있고 이 로드 밸런싱도 될 수 있고요. 이거를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아키텍처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배운 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도를 낮춰서 확장성 높은 레이어별로 개발했다로 네, 네, 보여요. 네. 음,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네. 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화 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어, 좀 다른가? 잠시 좀 더 읽어볼게요. DTO가 왜 나오지 근데? DTO 스택 변경 요청할 때. 그러니까 그 DTO가 비즈니스 레이어까지 이제 DTO로 의존하니까 네. 근데 이게 DTO가 바뀌면은 비즈니스 레이어까지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DTO를 서비스 레이어에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DTO끼리 변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DTO를 분리를 해서 서비스 레이어는 최소한으로 이제 로직이 바뀌는 거를 방지를 하고 DTO 간의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DTO를 그냥, 그러니까 컨트롤 단용 DTO 하나, 서비스 단 DTO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세모 모양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DTO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를 낮추되 클래스는 많아진다. 음, 네, 이해는 되는데, 좋은 설계는 아닌가요? 음, 이건 실제 코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음,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또 추천받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이렇게 PDF를 한 개 낼 때,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제출을 할 때, 어떤 좋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어떤 점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지 이 네. 포트폴리오에서 뽑힐 수가 있는지가 좀 저번 시간에 다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 그거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풀어낸 게 그럼 그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존도는, 네네. 당연히 저번 시간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추상적으로, 네. 어, 음, 여기서 디자인 패턴, 객체 지향 프레임워크, 이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객체 지향 네 가지 원칙과 5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음, 5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의존도를 낮춰서 가독성과 유지 볼 수 있는 좋은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거 같거든요. 지금 이 예시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독성이 좋아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의존도가 왜 음, 낮아지죠?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의존도가 낮아지는 생각했냐면은 API 스펙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네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API 변경을 요청했는데 API 스펙이 바뀔 때마다 이제 비즈니스 로직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음,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서 결합도가 높은 것 같아서 끊어주는 게 의존성을 낮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끊어주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네. DTO 간에 중복된 데이터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DTO 간, DTO가 많아지니까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중복도가 높아진다. 네. 그럼 이 중복도도 낮추면서 의존도도 불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 그거는 DTO, 추상화를 잘 해야죠, DTO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이 프로토타입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 댐을 건설했는데 네, 한쪽 그 구멍이 났어. 그래서 네, 거기를만 네. 막더니 그 막는 시간에 다른 쪽 구멍을 생각을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키텍처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론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이 객체지향 네, 4원칙과 4 가지 음, 특징과 5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네, 하나만 본 거죠. 네. 분리만 본 거예요. 아, 지금 중복도를 못 네. 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전체를 못 보고, 네, 그러니까 틀린 건 음, 아닌데 이게 정답 베스트 프랙티스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인 예시, 원칙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게 제가 정답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큰 의미가 네. 없어요. 직접 고민을 아, 해보시는 게 그렇군요. 제가 알려드려봤자 네네, 암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이게 문제다라는 거만 제가 그 언지를 드리는 게 베스트예요. 네, 네, 왜냐면 여기다가 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답만 해결하고 끝이에요. 사실 그걸 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저런 개념들이 있으면 저 개념을 풀어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풀어낸다는 게, 어,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쵸, 그게 그쵸. 이제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음, 걸 잘 하고 하려면.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드를 개념이랑 엮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음, 노하우라는 게 있으면 네. 궁금한데, 네. 뭐 강의를 듣다거나 네. 강의, 뭐 네, 인프런에서 강의 강, 드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스터디인데 약간 현업자랑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저한테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외. 네. 이게 가장 시간은 단축되지만 비용이 드는 네네. 거고, 얘는 비용이 좀 음, 덜 들지만 시간도 더 많이 드는 거죠. 얘는 네. 비용이 완전 안 들지만 현업자는 랜덤이죠. 얘가 네. 진짜 알고 있는 현업자인지도 검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 보통 과외를 보긴 하는데, 음. 그래도 비용이 좀 많이 생각된다면 인프런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프로는 또 들어보니까 개념적인 내용을 많이 말해주셔가지고, 음, 사실 실무에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잘 아는 사람한테 1대1로 배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약간 제가 마케팅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 저조차도 저도 과외로 좋은 회사를 이제 간 이지 케이스여서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개발자가 연봉이 높은 이유는 네네. 그만큼 많은 걸 원해요. 네. 그 회사에서 네네. 많은 걸 해당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네네.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과외 비용을 내더라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투자를 네네. 했고, 저도 한 음, 10개월 정도의 과외를 받고 나서 원하는 네카라쿠베랑 회사, 게임 회사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합격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셨길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아, 네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저도 일단은 음. 좀그 현금 흐름을 좀 안 되고 나면은 네네. 가위를 좀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진중하게. 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중복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피드백 드릴게요. 음, 네. 그리고 아까 그 실제 코드 리뷰를 원하셨죠? 실제 네, 코드 리뷰. 그러면은,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 한바닥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젝트의 이슈들을 네네. 정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코드로 보고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예외 처리라든가, 그때 예외 처리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 네. 다음에 뭐 이런 객체지향적인 그런 원리와 예외 처리와 뭐 어떤 그 이벤트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그때 자동화 그런 거 얘기해 주셨던 것 근데 같은데, 그거는 어, 네, 여기 그 시커미 프로젝트 사이트 가셔서 잠시만요. 네,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 네, 맨 위에 거 가서 여기 이슈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슈들이에요. 그 음, 포트폴리오에 쓸만한 이슈들. 프로젝트를 생성했다. 이게 생성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성했고 어떤 라이벌을 왜 썼는지에 대한 결과,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을 쓰셔야 돼요. 네네.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뭐 유저 API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암호화도 썼고 약간 시퀀스들을 그러니까 글로 쓰신 거네 이분은. 그리고 AOP도 추가했겠다. AOP를 왜 추가했냐? 중복된 로그인 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복도도 결국 아까 말한 그 객체 지향 5원칙 중에 하나겠죠? 네. 이런 과정들을 쓰는 거예요. 아이템 등록할 때도 그냥 이분은 그냥 아직은 뭐 개발 중이신 것 같아요. 이 아이템 등록 쪽은. 음, 뭐 다른 프로젝트를 가보면 완성된 걸 볼게요. 완성된 게 보기 낫겠네. 네, 이분은 한번 프로젝트를 옮기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분의 이슈는 이게 완료된 프로젝트거든요. 네. 어, 네, 레디스 넣었네요. 레디스를 왜 넣었냐? 자, 배경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컬에 이게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그 과정을 쓴 거예요. 로컬에 설치를 네. 해보고 의존성을 추가해서 어떻게 자료 구조가 여러 개 있어요. 레디스도 네. 네. 레디스가 있고 네. 제디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 연동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템플릿 방식 썼어요. 캐시어블이랑 캐시 에빗 네. 그리고 고민 후 적용. 이 고민 후 적용한 거를 이분은 개발 블로그까지 썼어요. 여기 보시면 음, 위키에 가보면 방금 이 이슈들을 다 개발 블로그 쓴 거예요. 과정들을. 아, 이게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성웅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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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경 보세요. 자, 검색 부분의 음, 핵심 기능이라 생각했다. 높이기 위해 노에스케일 썼다. 근데 RDB와 차이도 이 부분 작성하셨네요. 개념을. 음, 노에스케일은 이런 DB고 장점은 뭐뭐가 있고 종류는 이렇게 있다. 노에스케일 종류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참고했다.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의존성 추가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 커넥션 정보 추가했고 야물일 경우는 이렇게 추가한다. 실제 네. 레티스랑 제디스의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레티스가 검색 성능이 리스폰스 커넥션이 훨씬 빨랐다. 그래서 나는 레티스를 썼다. 음, 레디스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중에 난 템플릿을 왜 썼냐면 이런 자료 구조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를 쓰기 위해서 나는 템플릿 방식을 썼다. 오브젝트를 한 이유는 오브젝트 형식을 따라서 DTO를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추상화시켜가지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쓰기 추상화시켰다. 이 말이죠. 네. 뭐 매니저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고 실제 코드는 이렇다. 그리고 예제 코드는 음, 이건데 참고하실 분은 요거를 참조해라. 이건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 레디스의 인풋 아웃풋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키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시켰고 실제 로컬에서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포스트 DTO에 U, E 어쩌고 저쩌고 값이 나온다. 이 구조로 나는 키를 작성했다. 실제 RDB 값은 요건데 레디스 조회했을 때 키가 있으면 이 레디스에서 바로 조회해서 성능을 높였다. 결과론적으로는 레디스 노이스케어를 적용시켰고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읽기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런 글들이 이분은 15가지가 있는 거죠. 음, 15가지 그러면, 중에 지금 한 개도 제대로 없으신 거죠, 성우님께서는. 아,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저 블로그로, 각 블로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게 베스트긴 하죠. 음, 근데 이 블로그가 없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다 녹아져 있어서 실제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근데 어려우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더 네. 어려워요. 차라리 그 개발 블록을 풀어서 설명해서 내가 아는 부분을 끝까지 알려준 다음에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인증하는 게 더 편해요. 면접에서, 기술 면접에서. 네. 음, 그러면 저런 분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그래도 2장 정도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두 네. 번째 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두 번째 장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개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프로젝트 그냥 소개, 이름, 그 다음에 뭐 개발 기간이랑 블로그 링크 이렇게만 들어가는 건가요? 음. 아키텍처랑? 아, 그냥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음.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포트폴리오가 있나? 잠깐 로컬에서 있으면 로컬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보다가 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아, 그냥 제 걸 보시죠. 네. 저는 넥슨 서버 개발자고요. 네네. 어, 포트폴리오 있으려나? 저는 영어로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팡도 준비하고 있어서 가지고. 어, 팡이요? 네, 그 구글, 아마존 팡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팡이 뭐냐면 이건 그 수업 내용은 아닌데 아, 네네. 아, 빅테크. 아, 이게 팡입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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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네. 네. 아, 이제 아시면 되니까. 네. 네네. 이게 포트폴리오인데 어떻게 다운받지? 잠시만요. 어, 아, 이게 이렇게밖에 못 아, 보나? 네. 이거를 뭐 잠깐만요. 어차피 형식만 보는 거니까 영어긴 네네. 하거든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오, 이게 지금 프로젝트의 명칭이고 개발 기간, 스택, 그다음에 관심사. 얘는 몽고디비를 썼고 인덱스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네네.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팅, 서치 API 임플리먼트. 이건 쉽게 말해서 조회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리고 운영 중에 이슈를 이슈화 해놨다. 포트폴리오에 이슈업 음, 해놨다. 리스트업 해놨다. 확인해라. 네. 아키텍처에 대한 저는 그림이 없어요. 다 말로 설명했어요. 네. 말이 더 정확해요. 그림보다. 음, 그래서 뭐 어쩌저쩌저저주고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어려웠던 점은 뭐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뭐 외부 연동할 때 타 팀이 느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이드 문서 요청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도 정상적인 성능 테스트 하기가 어려웠다. 라이브 환경을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요. 뭐 해결 네. 방법으로는 네, 저도 영어가 약해서 이 요청해서 바꾼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CPU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테스트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요청해가지고 실제 라이브 환경과 비슷한 컴퓨팅 환경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했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음, 그리고 모델링을 노에스케일 몽고DB화했다. 운영 중에 뭐 필드를 바꾸기 어려웠는데 이 어레이를 클래스로 바꾸기 어려웠는데 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실제 회사의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이직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아까 똑같아요. 그 아까 한글로 봤던 그 이슈 어비는 똑같아요. 자, 1번 이슈, 네네. 2번 이슈, 3번 이슈 이렇게 쭉쭉쭉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과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에 음, 대한 내용.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포트폴리오를 2장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그런 건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알릭스님은 이렇게 여러 장을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실 거네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자, 성우님.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근본. 자, 네네. 근본. 자, 근본이라는 게 뭐냐면 면접관이 무엇을 원할까? 네네. 자, 면접관이 무엇을 원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네이버 5년 차예요. 네이버 15년 차 면접관이에요. 뭘 원할까요?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아직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 시간 안에 제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았으면 제가 과외를 계속 하고 있지 않겠죠. 자, 15년 차 면접관이 뭘 원할 것 같으세요? 지금 신입, 주니어, 백엔드 면접에 들어갔어요. 네네. 뭘 볼까요? 당연히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것 자, 같습니다. 역량. 어떤 역량을 구체화해 보세요. 역량이란 뭐죠? 제가 이 백엔드 주니어로서 그 기준일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좀 더 구체화해 역량이 보세요. 있는지. 이 역량이라는 게 어떤 역량이에요? 구체화. 어,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네. 추상적. 제가 구체화해 볼까요? 네네. 컴퓨터 CS 중에서도 이제 뭐 음, 알고리즘, 자료 구조, 네트워크, 어, DB 데이터베이스, 뭐 OS, 가상화, 운영 툴, 뭐 언어,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알려면 포트폴리오가 한 장이어야 될까요? 열 장이어야 될까요? 열정이어야 될 것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이 됐나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포트폴리오 장수가 적은 사람들은 블로그로 그걸 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링크를 다는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성우님을 딱 봤을 때 너무 정답을 원하세요. 이 마인드부터가 지금 바꾸셔야 돼요. 자, 아, 지금 마인드부터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진짜 네, 과외생이라고 했었으면 네네. 어떤 피드백을 드렸었냐면 네. 이 성장하는 개발자 마가진 탐구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음, 지금 A인가요, B인가요가 관심 있지 않아요. 네이버 15년 차는. 전반적인 아키텍처 제가 한 세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전반적인 관점을 봐라. 뭘 네네. 원하는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세요. 지금 빙산의 음, 일각이 아닌 빙산의 90% 밑단을 한 번에 보기 위한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네. 지금 최대한 풀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러니까 네네, A냐 이해했었어요. B냐가 아니에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성우님이면 전 알고리즘을 이 정도 알고요. 자료구조는 이렇게 써봤고 네트워크도 이런 지식에 대한 트러블슈팅을 라이브에서나 현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토이프를 이렇게 네트워크의 이슈들을 만들어서 발행도 해보고 특정 트러블슈팅을 해봐서 개발 블로그도 써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RDB와 NoSQL 중에서도 뭐 몽고DB나 마이스큐엘 써봤고요. 그 중에서도 몽고DB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마이스큐엘은 이런 장점들이 있었네요. OS도 우분투랑 리눅스, 윈도우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상화할 때는 뭐 윈도우는 특정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도커에서 풀을 받을 때 에러가 났었고요. 가상화 기술에서는 뭐 도커가 있지만 도커를 또 랩핑한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커밖에 못 써봤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뭐 운영 툴로는 젠킨스라든지 이런 배포 자동화 툴 써봤고 최근에 자바 언어만 개발한 게 아니라 특정 언어인 고 언어도 개발해봐서 고 언어만의 특징에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뭐 프레임워크로는 자바 기반의 개발자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 중에서 뭐가 부족할까요? 이 공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전공자신데 네네. 또 너무 부족하죠. 네. 너무 딱 그 뭐지? 딱 캠프에서 한 것만 보여주세요, 지금. 캠프는 관심이 음, 없어, 사실은. 네. 캠프는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마케팅한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우선 한번 클릭해봐라. 클릭한 다음에 실제는 나는 그 마케팅한 거에서 내용물이 훨씬 좋아야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적으세요, 내용물이. 네. 근데 아직 제가 너무, 졸업을 안 네.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른 분이 지금, 헷갈렸나 네, 보네. 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음, 지금.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듣고
받은 거를 그냥 정답으로 생각하고 제 스스로 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그게 우선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라는 마인드로 대신 네, 공부를 그만큼 해야죠. 내가 네, 정답일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장에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그런 엔지니어 마인드를 가져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맞다고 해서 내가 맞는 건가? 과연 그게 맞을까? 이렇게 약간 네, 비판적인 게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한 번 네, 더 생각해서 검증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비판적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근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려고 수련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조금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네.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이제 디벨롭 해가지고 아까 이슈와 리스트업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지금까지 했던 비슷하게.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해라. 절대 네, 이 전거를 뭐 잘 못했다거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오케이인데 이유를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SSL이가 왜 있어야 음, 되는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깊이를. 맞아 맞아요. 그런 그 연결고리죠. 어떻게 보면. 네, 연결고리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추가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요약하는 거네요. 제 네, 오늘 한 시간의 피드백은 연결고리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해라. 네, 이게 네, 한 줄입니다. 한 줄. 그거들을 이제 여러 줄로 표현하자면 그 이슈를 리스트업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포트폴리오에 네, 네. 부족하면 개발 블록을 뺀다. 보충하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를 종합해서 두 줄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1번, 2번. 음, 네, 그럼 코드리뷰 이어서 할까요? 잠시만요. 저 좀 네네. 정리를 잠시 좀 할게요. 아, 네네네. 좀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어서 코드 리뷰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적으로는 사실 네. 그렇게만 돼도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깊이도 더 네네. 깊어져야 될 것 같아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코드를 봐야겠네요. 코드를 브랜치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냥 다운받는 게 빠르겠죠? 네. 어, 틀어져 있네. 클론, 뉴 브랜치. 뉴 브랜치가 아니라 제가 이게 UI가 혹시 인텔리제이스 보고 계세요? 네, 인텔리제이 아, 쓰고 네. 있습니다. 최근 UI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어, 업데이트 프로젝트였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그 버전 컨트롤러 가져온다. 네, CL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피드백 드릴게요. 순서대로. 네, 네, 네네. 점 ID 요거는 GitHub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얘는 네. 혹시 어떤 파일인지 알고 계세요? 어, 얘는 git ignore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점 ID는 이 인텔리제이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저장되는 파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내 인텔리제이와 성우님의 인텔리제이는 달라요, 버전이. 다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점 ID랑 이 노드 모듈은 원격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제가 로컬에서 빌드할 때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그노에 추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리드미를 좀 볼게요. 보통 딱 프로젝트를 볼 때 리드미를 먼저 봐요. 네. 리드미에 자바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자바 버전이라든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떤 프레임워크 버전을 쓰고 있다. 이런 걸 명시해 주셔야 돼요. 리드미에. 네, 네, 왜냐면 나는 지금 자바 17인데 자바 8에서만 돌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라이브러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드미에는 항상 버전을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링크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겠네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처음 프론트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가정하에.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네네. 이 메인 브랜치는 제가 리드미를 쓰지 않았고 그 아, 백엔드 그런가요? 브랜치를 아, 네 그런, 먼저 네. 썼거든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네. 받자마자 이거 보겠죠. 왜냐면, 아,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음, 어차피 지금 성우님께서 성우님 개인 브랜치에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 백엔드 쪽을 메인으로 바꿔 놓으세요. 지금 브랜치를. 아, 왜냐면 네, 지금 성우님의 소리 검토한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일 거고 네, 네, 이걸 먼저 볼 거예요, 아마. 네, 네. 지금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면접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럼 다시 백엔드로 갈게요. 어, 아이고, 한글이구나. 브랜치명이 백엔드요. B입니다. BE. 네. 이걸 확인할게요. 네, 어, B. 네. 그러면 리드미가 네, 이렇게 있고 목차. 이건 다 봤던 내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버전은 되어 있긴 하네요. 자바 11이고. 네. 일단 아이디는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 네, 원격 저장소에 코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두 개인가요? 아, 네, SRC가 두 개네요. 네, 웹소켓은 근데 제가 구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 네. 쪽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프로젝트를 분리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왜 음, 하나의 프로젝트의 소스 대상 메인 브랜치가 두 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저기 아마 소스 안에는 내용이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야뮤도 있네요. 아, 아, 리소스구나. 소스 있는데요? 메인이 있는데요? 메인 하나, 음, 메인 두 개.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에는 하나의 메인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분리시키는 것도 일이겠네요. 분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 서버 위주로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네네. 우선 그래드를 가서 어떤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썼는지 먼저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처음 프로젝트를 딱 봤을 때, 자바 11을 쓰고 네, 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은 2.7.13이다. JPA 기반으로 개발하신 것 같고, 프론트는 타임리프 쓰신 것 같고, 시큐리티를 쓰셨네요. 네, 네, 스프링 시큐리티는 뭐 보안이나 인증 쪽에 연관된 개발을 하셨나 보네요. 이걸 이렇게 네, 추측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혼잣말입니다. 네. 피드백은 네, 아니고, 오어스로 통해서 인증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두 개죠, 똑같은 게? 벌써, 어, 네, 이게 중복이네요. 이거 중복을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때마다 그레이드 라이플 사이클이 이거를 두 번 호출할지 혹시 아시나요? 두 개가 그레이드 적혀 있으니까 두 번은 호출을 줄어들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거해 주셔야겠죠? 빌드 할 네, 때마다 느릴 거 아니에요? 네. 네.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셨나 보네요. 테스트 코드 작성하셨나요? 아, 테스트 코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부트 스타터 테스트는 왜 쓰신 거죠? 음, 그럼 처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네. 했었는데 못하게 돼서 빼줘야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주석치거나 삭제하셨어야죠. 네, 네. 네. 시큐리티 테스트도 하셨는데 테스트 코드는 없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음, 의심을 받는 거죠. 면접관한테. 음. 그리고 인프리먼트는 한쪽에 다 몰아 써주세요. 이거 지금 좀 네. 헷갈리네요. 네. 커넥터 J, MySQL DB를 연동하신 것 같고, 네. 맵 스트럭처를 쓰셨네요. 왜 쓰셨나요? 맵 스트럭처는? 사실 웹 스트럭처로 쓰는 거를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네. 이제 그 웹소켓 하시는 분이랑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웹 스트럭처를 쓰자고 하셔서 사용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바로 그냥 객체를 변환하는 방식이 좀 더 네. 좋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은 같이 맞추려고 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긴 쓴 거잖아요. 네. 맵스트로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어찌됐건 네. 저찌됐건 쓴 거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기 위해 쓴 거니까. 네. 네. 이 성우님의 코드인 거예요,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웹스터스를 아셔야죠, 이제. 내가 한 네. 줄을 작성하더라도 작성한 코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개발자를 네. 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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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그러니까 웹 토큰을 왜 쓰셨어요? JWT를 사용하려고 음. 이제 추가했습니다. 이게 인증 쪽 쓰시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유저 음. 인증할 때 사용하려고 네네. 네.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DB 클라우드 쪽 연결하시려고 쓰신 거네요. 네. 클라우드. 네, 대충 이렇게 보고 이제 코드를 보는 거죠. 네. 패키지를 보면 도메인, 글로벌, 인프라. 어, 이 패키지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나요? 이 세 가지. 어, 도메인, 글로벌, 네. 인프라에 대한 내용. 네. 일단 도메인은 당연히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제 구분하려고 도메인을 따로 뺐고요. 그다음에 네. 글로벌은 도메인을 도메인과 다르게 뭐 인증이나 예외 처리나 아니면 각종 유틸즈를 모아놨고, 인프라는 이메일이나 뭐 파일 같은 거 이미지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로직으로 그렇게 나눠서 음,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도메인이 비즈니스 로직인 거네요. 네. 여기 위주로 봐야겠네요. 음, 트레이드, 태그. 그래서 이게 이제 물품과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픽처에는 또 도메인 있네요. 이거 왜 또 도메인인 거죠? 어, 여기도 도메인이 있구나. 도메인이 패키지가 중복되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썼는데, 이제 상위 도메인은 도메인을 네. 모아놨다는 의미의 도메인이고, 픽처 네. 도메인은 픽처의 도메인을 진짜 구현한 그 객체를 음, 의미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엔티티인 거네요. 음. 네. 혹시 스프링 MVC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스프링 MVC가 무엇인가요? 어,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이제 API를 컨트롤러 쪽에 네. 이제 모델을 어, 이제 넘겨서 컨트롤러의 뷰에서 처리해서 이제 API 형식으로 넘기는 거를 MVC 패턴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지금 이 패턴? 이 도메인 안에 또 도메인이 있는 패턴. 어, 도메인 하나 도메인 그 MVC 패턴이랑 저는 상관없이 그냥 네. 개발 패키지 구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API는 네네. 이제 음, API는 저희가 MVC 패턴은 네. 아니고 그냥 API를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CSR 방식으로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이 그냥 패키지를 봤을 때는 DDD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DDD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의 장점이 뭔가요? 도메인 방식의 장점. 이제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을 어, 좀 객체 지향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또 의존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음,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설계한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사실 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그건 거죠. 난 DDD를 추구하는데 장점만 보고 추구하는 거죠.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봐야 되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단점을 알고 개발했으면 베스트인데 지금 단점을 다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남들이 좋길래 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우선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피드백이에요. DDD를 네, 하시는데 DDD 단점도 알아라. 네. 네. 음, 인증 쪽으로 볼까요? 인증에 얘는 어디서 쓰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서 쓰고 있네요. 어, 여기는 어디지? 이건 이제 네, 이메일 그 네. 인증을 음, 하려고 넣었습니다. 시큐리티는 왜 쓰셨어요? 시큐리티는 이제 필터 체인 활용해가지고 네. 이메일 인증이나 아니면 JWT나 로그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인 형식으로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사용했습니다. 우선 요 컨트롤 알트 L 누르시면 이게 코드 라인이 이뻐지잖아요. 이걸 하셔야 네, 될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터 체인이 왜 좋죠? 필터 체인이 필터마다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제가 원하는 시큐리티를 어떤 필요한 기능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 원하는 기능이 무엇이었죠? 인증하는 거 말고 또 네, 갈아 낄 만한 기능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JWT랑 네. 그 다음에 이메일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음. 네, 그게 두 네. 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어스는 왜 쓰셨어요? OOS는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자가 OOS 기능이 있으면은 조금 더 기존의 메일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네. 사용성을 위해서 음. 이제 사용자의 그 사용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어, 예외 쪽으로 볼까요? 예외. 오류와 예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오류는 음, 오류는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 어떤 비즈니스상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저희가 처리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요. 오류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음, 정확하게 아시네요. 어, 이 쉘미 프로젝트에서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전반적인 보니까 예외 오류가 커스텀한 오류가 많은데 네. 그거를 공통적인 예외 형식이 있나요? 예외 포맷. 예외 포맷은 저희가 도메인에서 이제 이렇게 로직이 나오다가 예외를 던지게 되면은 이제 익셉션에서 런타임 예외로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도메인별로 예외를 또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예외 코드 자체는 익셉션 코드 저 안에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로 빼셨다는 거죠? 네, 전체 도메인은 얘 하나를 공통적으로 쓰게끔. 네, 맞습니다. 음. 예외를 처리한 후에는 어떻게 뭐 로고를 찍으세요? 아니면 그냥 네, 저는 로그를 찍는 걸로 일단은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여기는 로고를 안 찍네요. 바로 예외만 그냥 발생시키네요. 어, 네. 아, 이집션 핸들러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외를 처리할 때. 이 이집션 네, 핸들러는 왜 쓰셨죠? 이제 로그인 그 핸들러 쓴 이유는 그 에러 코드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로그로 네. 찍으려고 네,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려고 핸들러 넣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메서드랑 이 메서드랑 뭐가 다른 거죠? 이집션 핸들러의 규칙이 없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따로 예외별로 다른 어떤 예외 처리를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구분을 해두고 예외 처리에 대한 방식을 일단 생각하지 못해서 동일하게 일단 해놨습니다. 배드 리퀘스트가 그러면 동시에 타나요? 어떻게 되나요? 핸들러가?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으면 여기도 타고 여기도 타나요? 어떻게 탈까요? 저는 하나만 다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우선 이 코드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삭제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게 지금 피드백이죠, 어떻게 보면. 네, S3는 아까 전에 그 자료 파일을 올리는데 쓰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비즈니스 쪽을 좀 덜 본 것 같은데 비즈니스 쪽 좀 네. 볼까요? 제일 복잡한 API가 어떤 거예요? 그걸 볼게요. 지금 저희가 쉘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물품과 재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그걸 이제 트레이드하는 부분이 제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도메인, 트레이드 API 이거 보는다요? 이건 이제 네. 컨트롤러 쪽이고요. 네, 여기서 타고 들어가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복잡한 API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등록하는 게 제일 어렵나요? 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 쉘이라는 게 사실 핵심 도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쉘을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쉘 API를 먼저 봐야겠네요. 네. 네. 음. 생성자 주입의 장점은 뭔가요? 생성자 주입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대신 그 객체를 주입해 주기 때문에 어, 솔리드를 활용한 그런 객체 지향적인 설계가 더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커에서 설정 파일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객체를 네네.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DI가 필드 조금 더 주입은 못 갈아 끼나요? 필드 주입도 할 수는 있는데 코드적으로 좋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좋지 않은지의 정확한 차이를 공부해 보세요. 필드 주입이 좋지 않은 이유는 네, 지금 꼭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앞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밸리드를 쓰셔서 유효성 검사를 하셨네요. 네. 그냥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유효성 검사만 하셨나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 밸리데이션을 작성하셨나요? 왜 패키지를 못 찾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거는 그냥 뭐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 네네, 네, 사용자 지정 안 하셨네요.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네, 그냥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만 바클랭크 썼습니다. 난널, 네. 네. 여기도 컨트롤,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이런 거. 어디는 빈칸이 있고, 어디는 빈칸이 없고. 아, 컨트롤 알레를 다 이렇게 하셔야죠. 네, 저는 사소한 것들에서 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리퀘스트 파트는 어떤 어노테이션이네요? 제가 DTO를 네. 이제 받아와가지고 어, 레지스터 DTO로 이제 잠시만요. 네. 제가 알기로는 DTO 그러니까 API를 받아와서 그 API를 DTO로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API 호출할 때 DTO의 값이 안 오나요? 어, 올 것 같은데. 이 어노테이션의 용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건지. 사용자 지정 어노테이션인가요? 어, 저는 저 오노테이션이 있어야 이제 네. DTO로 바꿔준다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기능을 음. 알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좀 더 찾아들어가지를 못하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근거를 다 아셔야 돼요. 코드에 대한. 네, 네네. 네. 인증은 인증은 어떤 클래스지? 이게 왜 참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못 찾아 들어가지? 다 다운 받았는데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못 찾아 들어가네. 제가 알기로는 저거를 이제 필터 체인으로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네. 그 이제 어서티케이션을 넘겨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근데 사용했었습니다. 얘가 빌드가 되려면 이 패키지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못 찾아 네네. 들어오고 있어요. 네. 빌드가 안 될 근데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동작은 다 했거든요. 음. 근데 아니면 뭐 원격 저장소의 정상적인 코드가 다 푸시든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 포스트는 없나요? 포스트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 딱 봐도 레지스트하는 어, 쉘 서비스 레지스트. 네. 이게 아까 말씀 주신 DTO를 바꾸는 행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 several picture file to URL 아니, 얘는 또 서비스에서 네. 이게 지금 찾아 들어가면 금방만 보겠는데 지금 못 찾아 들어가가지고 저 전체 검색어로 찾고 찾느라 느린 겁니다. 네. 그 하여튼 뭐 픽처 정보들 가져와서 카테고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쉘 정보를 저장할 때 부가 정보들이네요.
그거 정도 네, 가져와서 맞습니다. 이미지를 네, 업로드 세팅을 하는 한 거죠, 다음에 S3. 세이브를 하는데 예외 처리는 안 해주나요? 트라이캐 지문이 없네요. 리파지토리에 있나요? 여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외 처리가 안 되면은 아까 음, 잡은 예외는 못 잡네요. 이셉션 핸들러 잡는 예외는. 만약에 도중에 세이브가 하기 전에 MySQL이 꺼지면은 지금 네, 알지 네, 네, 못하네요. 이 코드는. 네, 네. 네.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는 걸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쿼리를 보면은 JPL을 쓰셨는데 다 직접 쿼리를 날리셨네요. JPL을 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JPA는 기본적인 네. 기능으로는 JPA를 썼는데 네. 이게 아마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조금 JPA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따로 메소드를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럼 JP 쿼리 이 쿼리가 안 쓴 레파지토리도 있어요? 그 쿼리를 안 안 쓴 것도 아마 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씩 더 볼까요? 여기 안 쓰긴 했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쉘 쪽 가가지고, 네, 레지스트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로직은 없네요. 네. 뭐가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네, 그쵸, 그쵸. 엄청 간단해가지고. 네. 아, 우선 예외 그러면은 처리를 추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트라이 캐치문. 네, 네. 네, 그거 저는 말고는 그냥, 네, 특이사항은 네. 없었어요. 아, 그, 업데이트가 왜 있죠? 패치라는 메서드 자체가 이미 네.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음, 제거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한번 지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제가 해드린 겁니다. 이 네, 업데이트라는 거 자체가 패치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URL에 이해했습니다. 포함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리스폰스를 할 때 지금 보니까 다 DT별로 다 따로따로 제각각이네요. 네, 이걸 맞습니다. 공통으로 빼신 게 좋아요. 커먼 리스폰스를 하나 아, 만드셔서 왜냐면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연동할 때마다 DTO가 바뀌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DTO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쉘 위라는 커먼 리스폰스를 하나 만들어서 음, 공통화하는 거죠. 근데 저번에 프론트엔드 측에서 네. 꼭 굳이 필요 없는 데이터를 넣어서 공통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게 싫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더 들어가면은 더 네. 무거워지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맞춰드리긴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방식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무거워지길래 그걸 그쵸. 수치화해서 저한테 응답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납득이 되면은 아, 하시고요. 이건 백단에서 먼저 결정할 일이지. 뭐 네, 당연히 협업을 하는 관계긴 하지만 우리 API잖아요. 네, 네. 우리 API는 우리의 규격에 맞춰야죠. 음, 그러면 조금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공통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그건 정답이 그런 없는 말씀. 얘기긴 해요. 사실은 정확히 네, 말하면 네, 정답은 없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정답을 굳이 말씀드리면 네, 네, 상황마다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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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네. 그치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론트에서 중복된 데이터로 무거워진다. 그래서 이 무거워지는 걸 수치화해보자. 얼마나 무거워지는데. 음, 뭐, 한 요청마다 뭐, 한 0.0005 메가바이트 정도 무거워진다. 이게 과연 네트워크 리스폰스 타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이걸 네, 네, 네트워크 단 깊숙이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랑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결론을 네, 한번 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측으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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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코드에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나 좀 네. 공부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방향성이요? 넘어가실게요. 어, 네네. 그러니까 그냥 코드를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뭐 예외 음, 처리처럼 네. 아니면 네이밍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설계라든가. 같아요. 네. 작성한 코드를 어, 6하 원칙으로 설명해라. 이유를. 작성한 코드의 동작 방식을 6하 원칙으로 설명해라. 그러니까 부분 지금 설명 못 하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모두 없어지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로 다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서류 통과가 다 잘 되시려면 블로그화 하시는 게 더 서류 검토율이 높더라고요. 제 과외생들 보니까. 네네. 그럼 이 코드를 다 까가지고 블로그에 넣는 방식인 거네요. 다 깐다기보다는 네, 이슈, 좀 그러니까 부분, 네, 트러블 이슈. 슈팅 할 만한 내용들 이슈업 해가지고 그거를 네네.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포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질문 더 해주세요. Q&A. 음, 그러면은 사실 이 질문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네네. 그럼 제가 막, 제가 솔직히 막 그렇게 눈이 높으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중소기업에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눈이 이 정도, 높으셔야죠. 과외까지 그쵸, 그쵸. 받았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정도 포트폴리오와 코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 넣었는데 서류나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다 결과 안 났긴 한데 네, 보시기에는 네. 이 정도 어, 제 신입사원 수준이면 중소기업은 들어갈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위로가 되는 말 해드릴까요? 그냥 현실적인, 진짜 현실, 현실적으로 해드릴까요? 네, 네, 현실적으로 주세요. 이거 질문할 시간에 설을 넣겠어요, 저 같으면. 네, 네, 이거 질문할 15초 시간에 저 같으면 네, 네, 원티드 한 공고문을 넣었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한 60개 정도 넣긴 넣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수준이 궁금해서 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왜냐면 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요? 정도인지 네. 그 그러니까 진짜 거의 어려운 질문이네요. 중간도 안 되는지 수준. 그러니까 네. 100이라 쳤을 때 한 30점 네. 정도인지 뭐 음. 10점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근데 진짜 그 느꼈을 때 질문하는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직할 때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네, 저도 그때 과외쌤한테 비슷한 질문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면, 음, 글쎄요, 이거의 질문의 의도는, 질문 의도. 나의 위치를 객관화해서 맞는 회사에 빠르게 가고 싶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어렵네요. 이거를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뭐, 객관화는 제가 해드린 것 같고, 네, 네, 회사를 가고 싶다는 건 마음은 알겠는데, 네, 내용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내용을 채워라. 네. 아, 그럼 이게 뭐 네. SI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수준은 맞나요? SI도 천차만별이라 뭐 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작은 회사는 갈 수 있어요. 네, 말만 네, 잘하면 이 포트폴리오 네, 수준으로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만족하시기에는 너무 공부한 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 그쵸. 만족은 못하죠. 네, 네. 근데 일단 저는 거기 가서 또 적응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네, 앞으로 네. 6개월 정도 더 잡으셔서 그냥 음,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가지고 한 번에 좋은 회사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네, 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저도 네, 저 네. 또한 그랬고요. 음, 근데 현실적으로 네, 진짜 모든 거 다 그냥 수치화해가지고 좋은 회사 가는 수준을 굳이 따지자면 네, 그냥 6개월 동안 도 닦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그런 현실적인 욕구들을 다 약간 배제시키면서까지 할 수 있냐 없냐에 그 지금 음, 성우님의 마음가짐이 달려 있죠. 네. 그럼 제가 6개월 정도 하면은 그게 대기업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 그럼 충분히 개인용해지는 되죠. 거죠? 충분히 6개월도 안 걸려요. 3개월 동안 3시간씩 자면 충분합니다. 근데 음, 그게 대부분 어, 중간중간에 계속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네, 되죠. 하루 이틀을. 네, 그 멘트를 안 흔들게 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 거예요. 과외쌤이 계속 멘탈을 네, 잡아주거든요. 너 지금 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할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제 말을 다 듣는 한 가정 하에. 네, 네. 오늘 같이 지금 2번 받으셨잖아요. 네, 네. 이걸 맨날 맨날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안 할 것 그쵸. 같으세요? 충분히 할 것 그러면은, 같은데요? 그쵸. 사실 저도 이런 피드백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잘 산정해서 어떻게 할지 네, 한번 네, 미래를 주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네, 네, 주체적입니다. 남이 시켜서 네, 하는 거 말고 맞습니다. 네, 네, 과외를 받더라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다. 주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주체성. 네, 네, 저도 그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고 어, 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대한 알겠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메일로 네, 네, 네. 피드백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성우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밤 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